안녕하세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는 자리는 제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객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고요. 이 부분은 로봇이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생각하고 교감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그 로봇이 좀 갈 수 없는 일들이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앞단에서 조명수 상무께서 전반적인 그 RPA 관련돼서 다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제 저희 그 시장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저희는 이제 RP라고 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다음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 분석 기술들이 저희가 같이 합쳐져서 저희는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 휴먼 워크포스와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저희 회사 그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본 내용들이고요. 사실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글로벌 벤더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PA라고 하는 부분들을 업무에 적용을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실제로 사람들, 휴먼들이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를 이제 교육을 또 받으시고 실제로 이걸 그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그다음 RP라고 하는 게 저희 나라는 2017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됐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도 이제 작년에 그 7월 달에 저희가 지사가 오픈이 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국내 이제 제조 여러 고객분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갖게 됐고요.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자꾸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다루는 것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가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가 사람과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워크포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알고 계신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택시 하나도 없이 전 세계 가장 큰 택시 회사가 된 것처럼,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이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 하나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원 하나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용주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50만 명의 디지털 워크포스를 저희가 실제 도입을 해서
실제 저희가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제 300만 명까지 최대한 이제 300만 명까지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디지털 워크포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력 파견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 중에 그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그 특정 어느 하나의 업무나 산업인 이런 거에 그 국한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한 5가지 도전 과제들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도전 과제들이 저희가 디지털 워크포스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전 과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국 이래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 이제 운영 효율화, 운영 비용 절감. 이거는 뭐 30년, 40년 전부터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윗분들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운영 비용을 항상 절감을 해라. 우리 회사의 운영 조직들, 운영 프로세스를 이제 최적화하고 효율을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뭐냐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 그리고 SNS,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셜들 활용을 해서 고객분들의 어떤 그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어지고 있고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 속도와 어떤 완결성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로컬로도 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그 내부 통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압박을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이 받고 계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새로운 기술들, 그다음에 새로운 동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뭐 AI 기술들, 코그니티브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 좀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긴 하지만 인적 자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우리나라가 사실 52시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은 준수를 하셔야 되고, 윗분들은 비용은 또 계속 줄이셔야 되고, 또 52시간 준수를 하려면 또 사람을 또 늘려야 되는데 비용은 또 줄여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저희가 생각하는 한 5가지 이런 고민들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면 다양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디지털 워커, 그리고 실제로 RP라고 하는 영역이 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좀 전에 조영수 상무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RPA라고 하는 것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저희가 로봇이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로봇이 저희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조상무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다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다수의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들, 그리고 저게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RP 시스템도 있고, 고객 CRM 시스템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말씀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파편화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만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거의 대부분 이 그 어플리케이션 간에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 연결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거를 조정을 하고, 이걸 또 다른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워커, 그다음에 저희가 RP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그 역할을 이제 대신을 할 거라고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보면 저희 오른쪽에 좀 보시면 이제 RPA를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비슷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도전 과제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RPA를 하게 되면 실제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업무는 20분 걸리던 업무를 RPA로 시작하면 30초 안에 끝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회사 돌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의외로 그런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성 향상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비용도 사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로봇은 사실은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거의 100% 정확도를 저희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회사 내부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로봇은 24시간 365일 일을 합니다. 휴가도 가지 않고 실적으로 노트북이든 서버든 저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로봇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다 로그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로봇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결과밖에 못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이 하는 일들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로그를 남겨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내부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오디시나 이런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이건 약간 특화된 현상이긴 하지만 52시간.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계속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과연 52시간에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실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거를 이제 도입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또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52시간 규제 준수 이 건 때문에도 하시는 일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52시간에 대상이 되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야근하는 업무들이 꽤 많은데 야근을 하시는 업무들은 사실은 사람 간의 교감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업무보다 혼자서 뭔가 작업하시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저희 로봇으로 저희가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언론에서는 RPA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저 맨 위에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 다 하셨고요. 단순 업무는 로봇이 하고 보시면 사람은 생각하는 일을 좀 하자. 사실 이게 저희가 가장 심플한 RPA 그냥 컨셉들이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소프트웨어 로봇이 이제 반복적인 업무도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더스트리가 처음에는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여러 가지 절차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처음에 많이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을 보시면 이제 금융을 넘어서 지금 이제 제조, 그 다음에 실제로 유통, 전 인더스트리에 걸쳐가지고 이 RPA를 지금 도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제조사 쪽도 이제 저희가 이런 RPA들을 도입을 하셔서 회사 내에 어떤 운영 효율화 지금 꾀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산업별로 지금 보면은 어떤 RPA들이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쭉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산업군입니다. 그리고 실제 굉장히 큰 업무도 있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 내에서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실제로 저희가 RPA의 대상들이 지금 돼가고 있고요. 부모 금융, 제조, 유통, 서비스, 통신, 인더스트리에 관련 없이, 산업에 관련 없이 RPA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내부의 업무를 좀 보시면 회사 내부의 업무도 아까 보시면 재무, 회계, HR, IT, 그 다음에 SCM 쪽, 서플라이 체인 쪽.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업무를 제가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전 부서에서 이 업무들을 저희가 RPA를 통해서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정리를 한 게 뭘로 정리를 했냐면 저희가 매일 그다음에 매달 저희가 POC나 뭐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 할 때마다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일들에 이제 로봇들을 좀 적용을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러한 업무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팀원분들 그다음에 직원분들하고 말씀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지금 현재 RPA라고 하는 영역에서 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처음 보시는 그런 그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 성장률이 40% 50% 이렇게 되는 그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RPE 시장이 지금 보면 거의 올해만 해더라도 거의 40% 이상 성장하는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RPE 시장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고객분들이 RPE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시고 검토하신다는 의미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뭐 벤더의 시장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고객분들이 채택을 해주지 않으시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접목들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란색은 제가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RPA라고 하는 그리고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많이 고민들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 사서 우리 회사에 그냥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하나의 회사의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싱 전략을 좀 변화시키는 일들이고 회사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회사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담으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그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실 수도 있고 이 로봇을 사실은 개발을 또 하십니다. 그 고객 내부에서 개발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이제 유지 보수도 하시는 일들도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RPA라는 걸 보면 이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예를 들면 개발, 운영,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 영역이라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RPA가 이렇게 40% 50%씩 성장을 하면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 영역에서 지금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아마 향후에 이제 이러한 기회가 좀 생기시면 되게 많은 굉장히 많은 그 플레이어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됐을 거고 저희가 이제 사실 2003년에 저희 회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2003년이면 거의 15년, 16년째 되는 이제 회사고요. 그래서 앞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저희가 오토메이션 애니웨이에서는 그 올해 RPA 시장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예측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PA 시장 올해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사를 8월달, 7월달에 제가 셋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국내 큰 대형 고객사 이제 저희 고객사가 되시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 거의 엄청나게 많은 그 문의가 저희 회사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올해도 굉장히 그 고성장을 구가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신문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런 로봇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금융권을 넘어서 이제 전 인더스트리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확산할 것이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새로운 스타가 또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지 RPA가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그런 영역 산업들이 또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 하자면 언어텐디드 로봇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 관여 없이 혼자서 막 돌아가는 그런 로봇들이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저희가 이제 영업이 됐었는데 최근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사람이 직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어텐디드 RP라고 하는 영역들도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로봇들, 예를 들면 캐시어가 업무 시작 전에 업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로봇들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먼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5대 그 기술의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코그니티브 기술들, 인지 기술들,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이 로봇에 계속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들이 RP라고 하는 단순히 어떤 뭐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 툴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보시면 좀 인텔리전트하게 진짜 사람처럼 뭔가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뭔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이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RP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 기업의 백오피스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PA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로봇이 다루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암호화하고 그것들이 이제 해킹을 안 당하게끔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한 기술들이 올해는 또 굉장히 많이 그 부각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워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미래 일하는 방식들에 대한 어떤 그 전초전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인텔리전트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어떤 특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찾으실 때 이거를 사람한테 시킬 거냐, 로봇한테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람을 채용하실 때처럼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잡 포스팅하는 사이트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마켓플레이스에서 들어오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면 매출 채권 관리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저희 쪽에 들어와서 그 찾으시면 로봇들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바로 쓰실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이 올해 디지털 워크포스 이제 디지털 이제 레이버 플랫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휴먼 레이버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레이버의 어떤 그런 플랫폼까지도 이제 올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시장조사기관이 가트너에서 RPA라고 하는 기술이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RPA라고 하는 기술이 시장조사기관에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인공지능 에어리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그 영역 안에서도 보면 RPA라고 하는 영역이 이미 좀 어떻게 보면 그 거품을 이제 지나서 굉장히 시장에서 바라보시는 시각들은 기술적인 안정화기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고, 제가 약간 그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에 RPA 기술들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코그니티브 기술들, 머신러닝 기술들, 그다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 자연어 처리들,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챗봇 기술들, 이 기술들이 지금 다 접목이 되고 융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회사 내부에 도입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따로 도입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시지만 RPA를 도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PA 안에 그런 인텔리전트한 기술들이 계속 접목이 되고 융합이 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게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술적인 팩터가 이제 RPA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이제 늘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그 디지털 워크포스는 도대체 뭐냐? 제가 휴먼이라고 하는 부분과 디지털 워크포스 이제 두 개 좀 비교를 해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크게 저희가 나눠보는 건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일이 60-70% 정도가 거의 대부분 규칙 기반의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 한 20% 정도 수준의 업무들이 보통 이제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고 고민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분석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좀 구현을 하려면 실제 규칙 기반의 일들은 말씀드린 대로 RPA라고 하는 툴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뭐 ERP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든 엑셀이든 이런 구조화된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RPA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동화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 영역 중에 이제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기술들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로봇한테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이 어떤 것까지 하냐면 문서가 들어오면 문서를 얘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견적선지, 발주선지,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변화가 있고 어떤 내용들을 지금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를 이제는 RPA라고 하는 이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로봇이 인지를 하고 자동으로 그걸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티브 기술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기술인데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의 80% 정도가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뭐 언스트럭처드, 그래서 약간 반구조적인 그런 데이터들, 그다음 PDF 파일들, 또 이메일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RPA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률을 높일 수 있냐, 줄일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이 이제 그런 기술 영역들을 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문서가 오면 사람이 보시고 이거를 어느 부서에다 배치해야 될지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걸 RPA 그 툴들이 그거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일이 오면 그 메일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그 메일 내용이 뭔지를 본인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담당자한테 메일까지 다시 보내드리는 그런 영역까지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일마감, 주마감, 월마감, 분기마감 하시면서 계속 어떤 우리 회사의 상황들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시는데 실제 되게 많은 그 엑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엑셀로 이제 뭐 카피 앤 페이스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브이로그업도 거시고 막 이런 일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어떤 영역이냐면 로봇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다 로그로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그 회사 내부에서 이 로봇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셔서 그 말씀 많이 주시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그 회사 내부에서 보면 회사 내부에 상당히 많은 오퍼레이션 데이터들. 진짜 내가 인보이스를 지금 몇 건을 보냈고 지금 인보이스 지금 안 나간 게 몇 건이고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로봇을 활용하시게 되면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뒷단에 있는 수많은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 로봇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다 로그로 남길 수 있게 돼 있고 이 로봇이 남긴 그 로그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분석 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 이제 이 그 소프트웨어 로봇들을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뭐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백오피스에 관련된 그 특히나 로봇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인사이트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디지털 워크포스는 이제 세 가지 영역들이 잘 기술적으로 잘 영역이 이제 배합이 돼서 고객분들한테 진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저희가 도와주거나 또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하는 일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저희가 이제 가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좀 더 단순한 그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회사의 프로세스라 제가 그 6가지를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6가지로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그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우리가 얻는 그 영역들. 예를 들면 메일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문서를 받으시거나 그래서 데이터를 받으셔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하시고 가공한 데이터를 예를 들면 실제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평가도 하시고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이제 예를 들면 시스템에 그 데이터를 또 입력하시는 일도 하실 거고 다 끝나고 나면 진짜 우리가 업무가 잘 됐나 안 됐나 또 이걸 또 대사 작업 같은 것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이제 분석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회사 내부의 이제 기업의 운영의 관점들은 6가지의 스텝들로 움직일 거라고 제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워커, 그 다음에 디지털 워크포스, RP 관점에서는 그럼 이걸 어떤 기술들이 각각 영역에서 적용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회사 내부에서 이제 캡처하는 부분들, 이제 PDF 파일이든 이메일이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인지하고 회사 내부에 이제 정리하는 영역들은 최근 들어서는 코그니티브 기술들, 인지 기술들, 아까 말씀드린 OCR이라고 하는 이제 광학 인지 기술들,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접목이 돼서 그 영역들을 이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P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그 뭐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엑셀 파일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RP라는 툴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실시간 이제 분석까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디지털 워커의 그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기업의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에 실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코그니티브 기술들, RP들, 리얼타임 분석, 그다음에 AI 이런 기술들이 저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에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 당장 도입을 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미 현실이 좀 돼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화를 할 거냐?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것들은 이제 한 4가지, 한 5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한 2013년도까지는 매뉴얼 웍이 되게 많았습니다. RPA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2016년도까지 한 3, 4년 정도까지 제가 RPA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사무 자동화 솔루션 뭐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2016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이
실제로 이게 따로따로 이제 발전을 하다가 이게 실제로 인티그레이션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단순하게 반복적인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냥 소프트웨어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개념이 2016년부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아마도 이제 보시면 이제 인지 기술들, 머신러닝 기술들, 그때 아마 이제 뭐 바둑하고 이제 저희가 AI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AI 그때 이겼을 아마 그 시점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많은 기술적인 팩터들이 RPA 소프트웨어 로봇들하고 이제 같이 접목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쪽에서 앱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다운받으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로봇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이제 다운받으셔서 바로 예를 들면 업무에 약간 이제 조정을 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어떠냐면 스토어를 좀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봇 이코노미라고 제가 로봇의 이코노미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의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드웨어 로봇을 사고 파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글로벌 벤더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런 로봇들을 실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람을 고용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로봇을 저희가 고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은 로봇 하나하나를 어떤 타스크 중심으로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IT 어드민을 난 고용하고 싶다. 아니면 뭐 매출 채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 아니면 뭐 신입사원을 관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래 이제 뭐 예를 들면 잡 리크루팅 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실 게 아니라 이 로봇 관련된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실적으로 구하실 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까지 구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2.0, 3.0 그 사이에 어떻게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제가 그 휴먼 워크포스하고 디지털 워크포스를 지금 살짝 지금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먼 워크포스를 저희가 한 사람을 고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도 하셔야 되고, 채용 과정도 있어 한 30일 정도 또 기간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뭐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이 이제 일에 투입되려면 6개월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을 이제 고용하시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큐리시에 대한 문제들도 항상 이제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직원 만족도, 아까 뭐 단순 반복적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주 회사를 옮긴다는 일들, 그래 보면 생산성에 대한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상존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회사 내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최소 가장 빠르게는 1시간 혹은 일주일 내에 저는 디지털 워크포스를 회사 내에 도입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크포스가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람이 좀 가지 말아야 될 그 영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애큐러시에 대한 부분, 생산성에 대한 부분, 직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 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 롤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역할 기준, 기술 기준, 아니면 프로세스 기준으로 저희가 로봇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찾으시면 예를 들면 뭐 어카운트 페이어블,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래가지고 실제 매출 매입 관련된 사람을 찾고 싶다. 검색하시면 저희 관련된 로봇들이 나오게 되고, 로봇들을 들어가시면 얘가 어느 로봇,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로봇의 레주메입니다. 이게 사람의 레주메처럼 로봇의 레주메가 이제 나옵니다. 실적으로 이제 평판 시스템과 동일하게 어떤 몇 번을 지금 다운로드 받게 됐고, 어떤 회사들이 주로 다운받았고, 평판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사람에 대한 평판 조사하시는 것보다 그냥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장이고, 그럼 요거 보시면 그냥 심플하게 로봇을 도입하면 무슨 효과가 있었냐. 디지털 워크포스로 500명을 도입하고 나서 비용은 한 25밀리언, 그러니까 뭐 한 300억 정도 줄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업무의 생산성이 1000만 건에서 3000만 건을 3배 늘었다라는 거. 사실 뭐 비용이 세이빙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생산성이
저희가 디지털 워크포스를 도입하셨을 때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하게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뭐 여기는 국내는 저희가 여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국내는 이제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전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저희 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는 경쟁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이 회사들과 이제 경쟁하는 업종에 계시다라고 하면 경쟁사나 이미 저걸 도입을 해서 회사 내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그 차이점이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00명이 좀 넘게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저희는 소프트뱅크의 이제 비전 펀드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손정희 회장께서 이제 앞으로 한 40% 정도는 디지털 워커로 전환하겠다. 이제 그런 어나운스를 작년에 하셨고,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신규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비전 펀드로서 같이 혁신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기사 내용들 여기가 정리를 좀 해봤고, 실적으로 저희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고객분들, 다양한 인더스트리 고객분들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을 이제 최대한 잘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